재계가 25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에 일제히 깊은 애도를 표했다. 재계는 삼성을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끈 고인의 도전과 혁신 정신을 계승하자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건희 회장은 파격의 혁신 경영을 통해 새로운 산업인 반도체와 모바일 등 첨단 분야에 도전함으로써 삼성을 글로벌 초령 기업으로 키워냈다며 유가족과 그룹 임직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경제계는 고인의 도전과 혁신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건희 회장은 삼성의 변신과 성공을 주도하며 우리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며 끊임없이 미래 산업을 개척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해 한국 산업 구조를 고루가 같이 첨단 산업으로 고도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건희 회장은 삼성을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세계 최고의 리더였다며 이건희 회장은 삼성을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세계 최고의 리더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자는 고인의 혁신 정신은 우리 기업인의 가슴 속에 영원토록 남아있을 것이라며 고인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를 경제제도약의 발판으로 삼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불굴의 도전 정신과 강한 리더십으로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견인하셨던 재계의 큰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님의 별세 소식에 존경심을 담아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산업의 주권은 끊임없이 흘러간다. 도전을 멈춰서는 안 된다던 이건희 회장의 말씀이 생각난다. 생전의 기술 발전에 대한 열정이 높으셨던 이건희 회장은 흑백 TV를 만드는 아시아의 작은 기업 삼성을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산업을 선도하는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고 평했다. 경총은 특히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이건희 회장이 1993년 신경영 선언은 강도 높은 품질 혁신으로 삼성이 세계가 주목하는 브랜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사업보국의 대표적인 국민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고 했다. 끝으로 반세기를 지나 100년 기업을 향해 도약하는 삼성의 끊임없는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는 한편 위기마다 도전 정신과 강한 리더십으로 한국 경제의 지향점을 제시해 주셨던 이건희 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이어받아 지금의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삼성도 노사화합과 경영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한국경제계에 큰 획을 그은 이건희 회장의 별세에 무역업계는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 회장은 삼성그룹을 세계 최고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우리나라가 무역 강국이자 경제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무역업계는 고인의 업적과 정신을 기려 무역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 경제의 중심축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일본 매체는 25일 한국 기업 삼성이 정보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일본 기업을 추월하는 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주역이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사망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이 회장에 대해 교도통신은 반도체와 휴대전화 사업을 중심으로 삼성전자를 세계적 브랜드로 키웠다고, 지지통신은 삼성전자를 스마트폰, 반도체, 평면 TV 등에서 세계 톱클래스의 IT 기업으로 성장시켰다고 전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핵심인 삼성전자는 일본 대기업이 자랑했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 확대에 주력했다며 현재는 부품에서 완제품까지 취급하면서 스마트폰, TV, 반도체 메모리, 유개발광 다이오드 등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군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사히 신문은 아내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는 등 독특한 경영론에 주목을 받았다며 당시 삼성은 세계적 점유율을 자랑하는 상품이 없었지만 과감한 투자로 반도체, 휴대전화 등의 분야에서 세계 톱기업으로 키웠고 삼성그룹 전체의 수출 규모는 한국 수출 총액의 30%를 점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년기 일본에서 지낸 경험과 와세다대 상학부 졸업 학력을 소개하기도 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 회장이 소년 시절 일본에서 산 경험이 있고 1965년 일본의 사립 명문인 와세다 대학을 졸업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이 회장은 마쓰시타, 전기 창업자인 마쓰시타 고노스케를 존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 기업의 품질 개선과 경영 수법에 정통했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일원동 서울 삼성병원에서 별세했다.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시나요? 충남 태안군 만리포 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과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충돌해 12,547km의 기름이 바다로 쏟아졌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복구에 30년, 생태계 완전 복구에 무려 100년이 걸릴 거라고 했죠. 하지만 자원봉사자 123만 명이 모여 기적을 만들어냈고 13년이 지난 지금 바다는 다시 에메랄드빛으로 돌아왔고 생태계 역시 빠른 속도로 회복 중입니다. 그리고 태안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국립공원으로 거듭났습니다. 게다가 태안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친환경 종이 소재인 기름 흡착제를 개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양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부직포로 기름을 흡착해 제거하지만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아 2차 오염을 일으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도 같은 한국은 물에 젖지 않고 기름만 흡착하는 친환경 종이 소재를 개발해 기름 흡착제를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 전 세계가 주목했던 위기 대처 갑, 한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천혜 낙원이라 불리는 모리셔스인데요. 마다가스카르 옆에 위치한 에메랄드빛 바다 모리셔스 해변은 지금 검은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해운회사 쇼센미스이 소속 와카시아 5호 화물선 때문입니다. 지난 7월 25일 와카시 5호가 해안선 가까이에서 운항을 하자 모리셔스 해안경비대는 수차례 항로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죠. 하지만 와카시 5호는 이 요청을 무시하다 결국 좌초되었고 그 상태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그러다 지난 6일부터 연료 탱크에 실려있던 기름이 바다로 새어나오기 시작해 모래사장은 물론 숲까지 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일본은 가만히 있다 10일이 되어서야 전문가팀 6명을 보냈죠. 심지어 타국에서 대재앙과 같은 사고를 쳤다면 이미 뉴스에 보도가 나야 정상이지만 일본은 일절 보도되는 게 없었고 오히려 상식에 어긋난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뉴욕타임스는 지난 14일 아시아 지부를 서울로 이전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서울은 외국의 비즈니스에 대한 우호성, 독립된 언론성, 주요 아시아 뉴스 기사에서의 중심적 역할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를 보도할 때 독립된 언론성을 제외해 언급하지 않았어요. 실제 일본 방송에서는 도쿄가 아닌 서울이 선택돼 아쉽다 했지만 언론 자유도가 낮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전 세계가 일본의 언론 자유도가 한국보다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일본은 이 사실을 혼자서만 인정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꽉 막힌 언론의 독립성은 이번 모리셔스 기름 유출 사건으로 확실히 알 수 있게 됐죠. 일본 언론, 특히 우익신문에서는 자국의 실수를 축소하거나 아예 보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의 홍수 피해에 대한 기사를 더 부각했습니다. 거기에 반일 국가가 천벌을 받은 것이다, 홍수 피해를 축하한다는 등 도를 넘는 혐오 발언까지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저지른 일은 언급조차 않고 한국 때리기로 관심을 돌리고 있는 거죠. 아무리 일본이 일본스럽게 행동한다지만 이렇게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켜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과거 일본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일 정도로 강력했지만 지금은 한국이 자신들을 제치고 세계 무대의 주역으로 자리 잡는 모습에 열등감과 시기 질투를 느낀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국면에서 한국은 빛나는 K방역과 국민들의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제1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 분야에서도 선방하는 등 모든 면에서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기준이 되면서 한국의 국력과 위상은 엄청 성장했는데요. 그에 반해 일본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함에도 여행 장려 캠페인을 시행해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결국 경제와 방역 둘 다 놓쳐버렸고 심지어 일본 언론에서조차 한국은 첨단 IT 기술로 코로나를 이겨나가고 있는데 일본은 뒤떨어지는 IT 기술과 후진적인 제도로 코로나를 키우고 있다며 한국과의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에도 일본의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중산층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일본이 그렇게 자랑하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조선, 카메라, 자동차 등 제조업 기업들까지 변화하는 시장과 첨단 기술들을 따라가지 못해 한국에게 주도권을 모두 빼앗겼거든요. 국제적 위상, 경제와 산업뿐만 아니라 K컬처까지 한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점점 영향력이 강화하는 반면 일본은 자국의 언론에서조차 자신들의 문화산업이 퇴보하고 있다며 비판했죠. 실제로 다 죽어가는 일본의 아이돌판에서 JYP가 한국의 시스템으로 제작한 아이돌을 툭 내놓으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문화 콘텐츠 제작 시스템마저도 한국에 밀리면서 최종적으로는 열등감과 질투만 남아있는 상황이죠. 쇠퇴하는 일본은 떠오르는 태양인 한국의 경쟁 상대가 안 된다고 말한 짐 무조스와 수많은 해외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는 일본의 전문가들까지도 일본이 한국을 잘못 예상했다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제 상황부터 코로나 방역까지 모든 것이 이렇게 악화되어 가는데 국민의 생명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줄 테니 여행을 가라는 무책임한 아베가 심지어 꼭꼭 숨어서 머리카락조차 보이지 않자 일본 여론은 이제 완전히 돌아선 상태입니다. 또 일본 경제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발 아베를 말려야 한다며 한국의 수출 규제를 왜 했냐고 비판이 심해지고 있습니다.